그렇다면 옛날에도 상당히 그 과학적으로 아마 그 땅을 골랐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다라는 게 어떤 게 같은 거예요? 토양통이라는 게 있는데 토양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 뭐 그 평택통 뭐 무슨 통 이래가지고 그 토양의 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질이 거의 같다는 얘기죠. 내수사에서는 이렇게 좋은 땅만을 골라 내수사의 재산으로 확보해 갔다. 비옥하거나 또는 생산량이 많은 토지들은 그때 당시에는 세력가 아니면 반드시 내수사에 빼앗긴다라고 이렇게 실록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비옥한 땅은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완전히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될 정도로 그때 당시 훈척이라든지 집권 세력인 훈척이라든지 이 내수사에서 그 탈점하거나 그런 경향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실록엔 내수사 환관들이 땅을 빼앗은 사례들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을 노비들까지 불법적으로 확보해 전국에 400여 개에 달하는 왕실 사찰로 보냈다. 문정왕후가 일으켰던 그 불교, 그러니까 왕실 불교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 신앙적 차원에서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군데의 그 왕실 불교를 받드는 내원당이라는 사찰을 한 400여 개 정도를 지정을 해서 그 내원당 모두에게 그 소속 전지와 노비를 갖도록 해주다 보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많은 내원당에 토지와 노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탈점을 한다라든가 토지를 탈점을 한다라든가 공사 노비를 내수사 노비로 투탁을 시킨다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비정상적으로 왕실 재정을 확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수사와 환관 박한종은 백성들로부터 불법적으로 토지를 빼앗고 노비를 확보했다. 더욱이 문정왕후는 환관 박한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 당상인까지 발급해줬다. 이품의 당상인을 주었다는 것은 그것은 곧 오품관청에서 이품관청으로 승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품관청이 되면은 일단 조선시대 행정체계에서 승정원을 거치지 않고 국왕에게 바로 직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문정왕후가 내수사 제조를 만들고 그들에게 이품의 당상인을 줬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일반 신료들의 어떤 기연제로부터 벗어나서 본인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상인 발급은 내수사의 권한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수사의 불법적인 토지와 노비 확보는 더욱 심해졌고 결국 국가 재정까지 손실을 입게 이른다. 내수사전에 확충이 되거나 사사전이 확충이 되면은 그것은 국가 재정하고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면세전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수사에 속한 내수사전이 많거나 사사전이 많게 되면 그만큼 국가에 세금을 내는 토지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의 그 수세원이 감소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토지가 감소된다는 것은 조선 왕조에 있어서는 이 전결, 그러니까 토지의 그 결수를 가지고 또 요역이라든지 특산물을 받아들이는 공납 같은 것들을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토지들이 전부 내수사나 또는 그 내원당전으로 편입이 된다면 거기에 속한 그 백성들은 요역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내수사의 피해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문정왕후는 내수사의 환관을 지방에 파견해 각종 정보를 얻는 데 이용했다. 내수사를 사적인 감찰 기구로까지 활용한 것이다. 실제 명종 15년의 한 기록을 보면
보광사의 승려가 지방군수의 학대가 심하다고 내수사에 알리자 내수사는 이를 문정왕후에게 전했다고 한다. 즉 지방군수의 일이 사찰과 내수사를 거쳐 문정왕후에게 전해진 것이다. 그러자 문정왕후는 중사, 즉 환관을 파견해 그곳의 사정을 조사한다. 명종 때 내수사는 명종이나 문정왕후의 사적인 조정에 구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신료들과 논의하는 요즘 말로 하자면 국무회의 같은 회합이 따로 있었고, 내수사와 같은 경우에는 명종과 문정왕후의 사사로운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사실상 별도의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국가 재정이라든지 국가의 공적인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국가 재정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의 공식적인 행정력을 사실상 뛰어넘는 이런 권한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정왕후는 공적인 정부기구가 아닌 내수사 환관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자신의 권력을 행사했다. 뿐만 아니라 내수사 재정을 늘려 불사를 벌였다. 수렴청정을 거둔 뒤에도 문정왕후의 권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내수사와 환관 박한종이 있었다. 이렇게 이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던 내수사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어 가자 이 대신들은 잇따라 상소를 올립니다. 당시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명정 15년 4월에 있던 기록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자전은 수렴청정을 거둔 뒤에도 계속해서 이 충사를 밖으로 보냈으니 이것은 정사에 두 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렴청정을 거둔 뒤에도 내수사에 있는 환관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한다는 이런 당시의 상황을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그러나 문정왕후는 이런 대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이 환관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우대하는 그러한 정책을 써나갑니다. 자, 그 실례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명종 6년에 있는 기록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록에 보면 내시, 즉 환관이 유생을 이 곤장으로 친 것은 유사 이래로 듣지 못한 것입니다. 감사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소서. 즉 환관이 유생을 곤장으로 쳤으니까 처벌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바로 뒷부분을 한번 보시죠. 윤허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생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환관을 우대했던 문정왕후, 그 중에서도 문정왕후가 가장 신뢰하고 우대했던 인물은 환관 박한종입니다. 문정왕후가 박한종을 얼마나 우대했는지를 볼 수 있는 사건이 명종 8년에 있었다. 당시 박한종은 경복궁 강령전을 수리하는 데 총책임을 맡고 있었다.